지난달 대구에 사시는 71살 이정우 어르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입니다. 평소보다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간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전립선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어요. 정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한 겁니다. 폐혈증 직전 상태였어요. 이정우 어르신은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액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위험 신호였다는 것을요. 의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 중 무려 30%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부분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액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이정우 어르신의 전립선은 마치 고인 물이 썩듯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모두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다가 응급실로 오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과 달리 정액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양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정액은 나오는데 색깔이 누렇게 변했거나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런 변화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없는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문제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같은 연배의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50대 후반부터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젊었을 때는 정액이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배출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왜 이런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정액을 만드는 주요 기관은 전립선과 정낭입니다. 전립선에서는 정액의 약 30%를, 정낭에서는 60% 정도를 생산하죠. 나머지 10%는 요도의 여러 작은 샘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75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6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전립선 자체도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전립선은 커지지만 정액 생산 기능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공장은 커졌는데 생산량은 줄어드는 것과 같은 기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소변 보기는 어려워지는데 정작 정액은 나오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 주변의 혈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전립선과 정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이 기관들의 기능이 더욱 저하되고 정액 생성과 배출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박민수 어르신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박민수 처음에는 양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였는데 점점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액 배출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이 아니라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전립선과 정낭에 오래된 분비물과 노폐물이 계속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액 배출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이 아니라 이런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매우 중요한 정화 작용을 합니다. 이 정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없는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염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염증이 단순히 전립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래된 정액이 체내에 머물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립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요도나 방광, 심지어 신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심한 경우에는 요로 감염으로 이어져 신장 기능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3세 김철호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이런 위험성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몇 년간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죠. 병원에 가보니 전립선염이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정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김철호 어르신은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의사는 정기적인 정액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전립선 농양이 생기거나 요독증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죠. 실제로 김철호 어르신의 경우 치료하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고 그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작정 억지로 배출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극을 가하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정액 배출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온열요법입니다. 목욕 후 따뜻한 물수건을 해음부에 10분 정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전립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자연스러운 분비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온열요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 손을 담갔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기상 후와 잠들기 전에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해도 골반 저근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 근육들이 강화되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좋아지고 자연스러운 배출 기능도 회복됩니다. 골반 근육 운동을 할 때는 호흡도 함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조일 때는 숨을 내쉬고 풀어줄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정확히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소변을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복부 마사지입니다. 배꼽 아래쪽을 원을 그리며 가볍게 마사지하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편안한 정도의 압력으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자세 유지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몇 분간 걸어 다니거나 제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보다는 쿠션이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립선에는 다른 기관보다 10배나 많은 아연이 집중되어 있는데 정액이 배출될 때마다 체내 아연의 10%가 함께 소실됩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 등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노인분들이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좋고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아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볶아서 소금 없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염분이 첨가된 호박씨는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세요. 토마토도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으니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 등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토마토 2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에는 건강한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호르몬 생성을 돕고 전립선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단, 염분이 첨가된 것보다는 자연 상태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도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료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항염 작용을 해서 전립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적당합니다. 단,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적당한 농도로 드세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브로콜리를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전립선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알코올이 전립선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분비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소주 1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도 적당량을 넘어서면 문제가 됩니다. 하루 커피 2잔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인해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커피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맵고 짠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전립선을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라면, 찌개류를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골반 근육이 강화되고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집에서 제자리 계단 오르기 동작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 가능하다면 수영도 전신 운동으로서 매우 좋습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력 강화와 심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장이 멀다면 집에서 물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바다나 산 근처에 사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푹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몇 분간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엉덩이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앉아 있으면 전립선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하시고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속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보다는 여유 있는 것을 선택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성 섬유보다는 면 소재의 속옷을 입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있는 것도 좋지 않으니 집에서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변비도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변비가 있으면 직장이 팽창해서 전립선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7잔 이상 드시고 고구마나 사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금연도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또한 담배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이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더라도 담배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혼자 감추려 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로 대화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립선 관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립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정한수 어르신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매년 건강검진 받으면서 전립선 상태를 체크했더니 초기의 문제를 발견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만약 몇 년 더 방치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정한수 어르신처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지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셔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여름철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몸이 차가워져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고 너무 차가운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실천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윤상호 어르신의 경우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처음 2달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석 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윤상호 어르신처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우자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건강을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동년배 친구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올바른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소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